장비주는 발주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언급됐던 PNT, 하나기술 등등을 포함한다면 아마 개별적인 종목들을 찾아가시면서 뭐 뉴스 공시를 한번 열어보시면 네. 대부분 다 최근에 장비 발주 계획에 대한 공시가 아주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게 있을 네. 겁니다. 11월부터 12월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장비주들이 확실히 이제 발주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지금 올해 사실 2차 전지도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하락의 이유는 좀 납득이 되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럼 2차 전지는 사실은 상당히 힘든 구간으로 업황이 가는 거냐. 아니면 네. 조정 이후에 그래도 2차 전지는 살아서 갈 것이냐. 내년 전망은 어떤데요? 역시나 지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이게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인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한 36배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CAT를 포함한 여러 밸류체인들의 평균 PER이 25배 네. 정도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진핑 3기가 들어오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한국 물을 좀 그렇죠. 샀다면 그 요인도 있죠. 차이나론이 되면서. 네. 근데 최근엔 다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전격적인 정책 변화를 하면서 내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좀 의구심을 상당히 좀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 때문에 1분기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망과 관련된 데이터가 뭐 10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한 내년에는 5% 정도까지 성장에 대한 추정은 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 그렇죠. 전체 중국이죠. 성장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중국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2차 전지 밸류와 중국의 2차 전지 밸류가 다소 좀 역전된 현상이 나오면서 예. 중국이 다시 싸게 되는 현상이 되겠는 거고 그래서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중국 시장의 2차 전지 밸류를 좀 사는 외국인들이 간다면 국내는 좀 쉬어간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봤을 때 결국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는 북미라는 겁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보급률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2030년도까지 중국이 25%를 목표로 했지만 올해 벌써 30%를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자동차가 보급이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당장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북미 같은 쪽은 전체적인 그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차량의 보급률이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성장에 대한 룸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쪽의 IRA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셀 업체는 사실은 글로벌에서 한국에 셀 3사밖에 없습니다. 현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지금 배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파나소닉 등과 같은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 셀을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쪽에 놓여 있고 예. 그다음에 실적이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격차가 분명히 셀 업체는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를 대응할 수 있는 셀 업체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소재 밸류 체인들은 그리고 그 셀 업체들이 대부분 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얼티엄 셀즈라든지 네. 뭐 GM, 포드 등등 포함한 현지에 관련된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소재 업종들도 결국은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성장에 대한 룸은 충분히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네.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고 밸류가 좀 비싼 부분에서는 차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기간적으로 보면 그럼 보통 이렇게 주도주가 네. 뭐 올해 주도주였죠, 그죠? 내년에도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왔다가 조금 여러 요인들로 조정받는다면 다 다르지만, 그죠? 네. 좀 조정의 그 기간으로 봤을 때 기간 양상이 그럼 보통 뭐 한 3, 4개월, 5, 6개월 가나요? 기본적으로 뭐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네. 조금 저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이벤트가 NJ에너지솔루션에 관련된 수급 이벤트 오보잉이 1월 중순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뭐 그때를 전후로 해서 약간 어떤 센티가 조금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종목별로 봐서는 뭐 혹시라도 많이 빠지면 기술적인 반등 보면 나올 수 있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네. 뭐 길게 본다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2월 초 중반 정도까지도 좀 길게 본다면 조금 보수해 볼 필요는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기본적인 뭐 수급적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게 오보잉이 1월 중순 정도이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2월 초나 2월 중순 정도에는 이미 웬만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4분기 숫자에 대한 이슈가 이미 이제 다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시간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이미 공유돼 있고 이렇게 좋지 않을 거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시점이라면 4분기 숫자에 대한 연연하기보다는 아마 2023년도에 성장을 보고 배팅을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월 중순, 2월 초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어떤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다면 그때 정도에는 조금 물량을 좀 예. 가면서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종목별로 본다면 좀 비싼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긴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셋업체 가운데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은 결국 삼성 SDI가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P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익 방어가 잘 되면서 Q가 증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LNF 정도로 약간 추격을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보고요. 지금 소재 업종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사실 PER이 40배 가깝습니다. 네. 35배, 40배.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에코프로 그룹은 한 20배, 한 25배 이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 업종 중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할 그 디테일한 얘기를 차차 할 거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가 요즘 왜 이렇게 빠졌는가? 네. 내년에 반전의 시기는 과연 언제쯤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계략적인 전략을 그 안에서도 셀 업체들 가운데서도 어쨌든 밸류가 조금 부담 없는 쪽을 접근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셀이나 소재나 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네.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에 그 장비주를 굉장히 주목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PNT하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장비주는 괜찮아요? 장비주는 발주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언급됐던 PNT, 하나기술 등등을 음. 포함한다면 아마 개별적인 종목들을 찾아가시면서 뭐 뉴스 공시를 한번 열어보시면 네. 대부분 다 최근에 장비 발주 계획에 대한 공시가 아주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게 있을 네. 겁니다. 11월부터 12월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장비주들이 확실히 이제 발주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얼티엄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장비 발주도 좀 늦었어요. 원래 네. 한 6월 정도, 뭐 7월 정도 이 정도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늦어지면서 4분기 정도에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얼티엄셀즈만 한 블루오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마 발주 규모가 5조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현재 절대적인 발주에서 어떤 뭐 수주 계약 관련된 수주를 받아놓은 걸로 본다면 절대 네. 규모는 역시나 PNT가 가장 높고요. 그 외에도 뭐 하나기술이나 뭐 CSI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네. 종목들 접근을 하되 다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장비 발주 관련된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으로서 장비주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도 이제 그 뎁스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다양화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차별화, 그 안에서의 저평가 내지는 기대감을 좀 찾아야 되는. 네. 옛날에 사실 폐배터리 이런 거는 소재 2차 전지 얘기할 때 우리가 밸류 라인에 없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뭐, 수사나 리튬도 그렇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편하게 수익을 주기는 분명히 내년에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 가운데 어떻게 밸류적인 그 매력, 혹은 그 안에서도 점진적으로 섹터를 뭘 접근할 것인가가 네,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네. 예. 2차 전지도 차별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를 주셨고,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또 이제 공략을 해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얘기 이어갈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예.